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마젤란 미드스트림 파트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기업 연구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코리안으로 바꾸면 오케이. 마젤란 미드스트림 파트너. 마젤란은 연료 수요가 기대치를 추적함에 따라 유통 범위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뭔가 긍정적이 느껴지네요.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맞췄나 보네요. 지금 61점으로 안전하다는 기업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를 받았고요. 2020년 9월 21일 이 점수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9월 9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마젤란 CEO 마이크 미어스는 회사의 지침과 유통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되풀이했습니다. 미어스는 가솔린, 디젤 및 제트 연료에 대한 수요가 7월과 8월에 마젤란의 전망을 추적하여 연간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을 바탕으로 정제된 제품 수요 회복과 관련하여 우리가 본 모든 것은 2분기 말에 제시한 분배 가능한 현금 흐름 지침과 일치합니다. CEO가 어떻게 예전에 2분기 말에 제시했던 어떤 목표치에 잘 도달했나 보네요. 마젤란은 가솔린 수요가 7월에 약 8%에서 10% 감소했으며 월말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진의 지침에 따르면 휘발유 수요가 연중 평균 6%가 감소한 것으로 가정하며 이는 완만한 회복 속도를 반영합니다. 한편 마젤란 시스템에 대한 제트 연료 수요는 7월에 40% 감소했으며 나머지 연도에 대한 경영진의 예상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마젤란은 1년 동안 1.1배에서 1.14배 사이의 배분 비율, 즉 90%에 가까운 지불금 비율을 예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10년 동안 마젤란의 가장 낮은 유통 범위를 기록할 것입니다. 어떤 페어 레이티오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논의했던 것과 같이 최소 1.2배, 즉 83% 미만의 지불금 비율이라는 경영진의 목표 배분으로 돌아가는 회사의 능력은 연료 수요의 궤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솔린과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을 운송하고 저장하면 마젤란의 영업이익의 약 60%가 발생합니다. 가솔린과 같은 정제 석유 제품 운송 저장이 이 마젤란의 60%의 매출을 담당하네요. 영업이익에. 나머지 40%는 주로 장기 인수 또는 지불 약정으로 뒷받침되는 송유관으로 구성됩니다. 비즈니스의 이 부분은 고객의 최소 구매 약정 형태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피는 운송 연료에 대한 수요의 함수입니다. 말이 좀 어렵군요. 결과적으로 마젤란은 월별 휘발유 수요가 10% 변할 때마다 분배 가능한 현금 흐름에 450만 달러, 약 5%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합니다. 휘발유에 굉장히 영향을 좀 받네요. 이 회사도 이전에 그 엔터프라이즈 그 EPD 회사처럼 천연가스 쪽에 좀 더 비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엄격한 봉쇄 조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 연료 수요 추세는 마젤란의 지불금 비율을 100% 이상으로 밀어붙일 것 같지 않습니다. 마젤란은 또한 높은 지불금 비율에 대한 압력을 덜어주는 긴급한 재정적 의무가 없습니다. 파트너십은 올해 4억 달러 규모의 성장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자본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2021년에 4천만 달러의 확장 자본 지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장 돈을 크게 쓸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건 다행이고요. 맥락을 위해 마젤란은 올해 7,500만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의 초과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배금을 지불한 후, 즉 경영진이 2021년에 더 많은 확장 프로젝트를 찾지 못한다면 회사의 현재 현금 흐름 생성 수준은 회사 전체를 지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말을 읽어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지금 마젤란이 초과 현금을 창출하고 2021년에 프로젝트를 더 찾지 못하더라도 이미 현금 흐름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마젤란의 투자 등급 대차 대조표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6월 말 준법 목적에 대한 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3배로 경영진의 목표 최대치인 4배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부채도 비율이 굉장히 적은가 봅니다. 마젤란의 차기 채권 만기는 2025년이 되어야 리파이낸셜 위험을 줄여주며 회사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위해 신용시설화에 8억 달러 이상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연료 수요가 안정화되고 석유 고객이 계약을 불이행하지 않는 한 매출의 60%에 가까운 수익이 투자 등급 고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마젤란의 유통은 안전 배당 안전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석유 고객들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안 될 텐데요. 이게 석유 고객들이 정말 현재 석유 시장 때문에 계약을 불이행하고 싶지 않더라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시장은 마젤란을 포함한 거의 모든 MLP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MLP가 버려진 자산군이 되어 마젤란의 평가가 하락할 경우 경영진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해합니다. MLP 기업들은 요즘에 다 좀 버림을 받았나 보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가장 명백한 옵션은 회사를 사적화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른 MLP는 세금 결과 및 분배 감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젤란은 계속해서 관망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9월 9일에 비공개 옵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CEO 마이크 미어스가 말한 내용을 읽을게요. 우리는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위 환매, 분배 증가 등 단위 보유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자본 배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평가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결코 말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작업하지 않다 하고 이런 뭔가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주주들을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보유자는 MLP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고유한 위험과 가솔린 및 석유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궤적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 단위 보유자가 주주 보유자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식 보유자. 마젤란의 사업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길 바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그럼 배당 관련한 한번 중요 지표들을 살펴볼까요? 티커는 MMP고요. 에너지 섹터죠. 에너지 부분에서 오일 앤 가스 스토리지 앤 트랜스포테이션, 오일과 가스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산업 분야고요. 마젤란 미드스트림 파트너스. 디비든1 배당률은 지금 11%, 11.25%로 굉장히 높네요. 그 다음에 디비든 세이프티는 61점. 60점 넘으면 안전하다고 이 사이트에서 평가 점수를 매길 때 얘기했는데 그래도 61점이면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안전한 건 아니고요. 70을 넘어가거나 80을 넘어가면 이제 매우 안전하다, 완전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더 있지만 그래도 60점이 넘어가면 아직은 배당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비든 그로스, 배당금에 대한 어떤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서 5%로 평균이라고 하는데 5%면 그래도 잘 올려줬네요. 주가는 계속 변하겠지만 현재 36달러 정도 하고요. 시가총액은 8조 원 정도 됩니다. 다음 베타, 어떤 변동성에 대한 점수는 1.01이고요. 되게 안정적이네요. 1점대면
1점대 초반이면 안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선 평균이라고 얘기하네요. 이쉐어즈 이 부분은 예전에 얘기했던 샘플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금 이 마젤란 회사의 어떤 비중을 보여주는 거고요. 디비든 세이프티 이 부분은 지금 봤던 평가 점수가 이제 9월 21일 날 2020년 9월 21일 날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살펴보았던 어떤 기업 연구 자료, 가장 최신의 기업 연구 자료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본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시간 흐른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지표로 payout ratio, 이게 배당 성향은 지금 현재 79%고요. 79%는 배당 성향이 살짝 높다 싶은데 MLP 기업에 치고는 낮은 거라고 하네요. MLP 기업은 세금의 혜택 어느 정도 받는 대신에 버는 수익의 정말 좀 많은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야 된다. 뭐 리츠처럼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79%면은 그래도 MLP 기업들 중에서는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forwarding payout rate, 앞으로도 89%의 배당 성향을 예상하고 있고요. 89%면 이제 MLP 기업 중에서도 살짝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100% 안 넘어가는 게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버는 수익 안에서 배당금을 주고서도 좀 남는 돈이 있어야죠. 다행이네요. 100%안 넘어가서. 에비타에 대한 부채 비율 3.58%로 MLP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캐피탈에 대한 부채 비율은 67%로 MLP 중에서 좀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부채가 좀 있네요. 그다음 디비든 스트릭, 배당금의 어떤 역사를 보면 18년 동안 배당을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왔고요. 그 다음에 MLP 기업들이 배당을 잘 주네요. 최대한 어떻게든 안 끊기고 가려고 하는군요. 금융위기 때도 배당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비든 그로스, 배당 성장, 배당금에 대한 성장률을 살펴보면 작년에 5%, 작년부터 지금까지 5% 정도 올려줬고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9% 정도 평균 올랐고 지난 10년간 11% 정도 올랐네요. 역시 배당금 올려주는 거 살짝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 10% 정도 많이 올려줬네요. 디비든 그로스 스트릭을 보면 배당 성장률을 보면 18년 동안 이 회사가 한 번도 배당을 줄이지 않고 계속 올려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18년 동안 이제 계속 배당을 지급한 거고요. 이 회사의 경우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을 살펴보면 MMP 이 회사 같은 경우 지난 5년간 5.48% 배당률이었는데 지금 현재 11.25%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두 배 이상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엔 적합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퍼 같은 경우는 14였는데 지금 8 정도로 좀 떨어졌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